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 월요일 날 제가 1시간만 한다는데 1시간 37, 거의 1시간 30분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질려가지고 싹 빠져나간다. 오늘은 정확하게 9시에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네. 9시에 딱 좋지. 좋지. 아니, 괜히 내가 혼자 강의에 필 받아가지고, 그쵸? 1시간 30분, 1시간 3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쵸? 원래는 1시간 10분하고 한 10분 쉽니다. 근데 어저께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왜냐면 이틀 하니까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상담 한 10분 했어요. 예, 상담이 많은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10분은 이제 싹 빠져나간 거야.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차피 공개 강의니까 뭔가 나간다는 게, 그 진도를 나간다는 게 솔직히 의미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저께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3일 했는데 이틀로 줄이면서, 수강생들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의. 오지 말라고 그래서 3월 4일부터 톨스 전체 리뷰 강의를 나가니까 그때 이제 오시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거의가 처음 저 뵙는 거다. 비수강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도 한 뭐 7분 정도 상담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씩 이제 미국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조금 변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뭐 지금 14년째니까, 그다음에 유튜브도 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직장을 다니시는데 그 직장 동료들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명함에 미국 변호사를 파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씩 알려지면서 이제 미국 변호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매년 등록생들의 이 명수를 달별로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1월 달에는 작년에 비해서 한 2~3배는 더 등록을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인가? 그죠? 막 그렇진 않아. 벌어서 투자하고 그러냐고. 올해까지는 그냥 투자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처음 오시는 분을 대비해서 말씀드리자면, 요게 미국 변호사 이론서 다예요. 이게 민법 총칙 반 권 정도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민법 총칙 이만하잖아, 그렇지? 이만하잖아요. 그런데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큼직합니다. 그 따라서 이론서는 민법 총칙 반 권, 많아봤자 3분의 2권뿐이 안 된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주구장창 이렇게, 이게 문제풀이 답니다. 이게 한 2,000문제 정도 됩니다. 우리 문제풀이는 우리가 사법고시나 변시나 뭐 노무사 시험이나 다 뭐 변리사 시험이나 뭐로 문제풀이에요? 기출문제로 하죠. 그렇죠? 이게 NCB,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라는 출제기관에서 릴리스하는 기출문제 답니다. 이게. 그래서 한 2,000문제 정도만 풀면 이거는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JD나 LLM 가시는 분들도 반드시 이론만 듣지 말고 문제풀이를 하셔야지 그 룰을 다 명확하게 머리에 박아 놓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유사한 룰들을, 그러니까 케이스들을 문제풀이로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꼭 하셔라. 그래서 이 영어 책이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집이 조금 느려져서 그렇지, 아마 영어 책은 8권, 원래 11권이 나오는데 MB 7법하고 에세이, ME 요거를 한 권으로 합쳐버렸어요, 저희가. 굳이 2권으로 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한 권으로 합쳐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한 권, 이 2권이 한 권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각 과목당 MB 과목이 각 과목당 100문제씩 있는 걸 또 한 권으로 합쳤어요. 그리고 ME라고 해서 에세이 기출문제를 또 한 권으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총 8권이, 원래는 11권이지만 8권이 출판이 3월 달에 된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3월 16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문제풀이가 3월 16일부터 시작하냐면, 톨츠가 다 이론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문제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3월 16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모든 강의가 다 온라인으로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프리로 과정도 마찬가지고, 케이스하고 리걸 라이팅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7월발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7월 스케줄로 따라오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7월 스케줄로. 왜냐면 7월 스케줄로 따라오시다 보면 조금 버거우실 때가 있어. 좀 느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7월 시험을 내가 본다. 지금부터 해서 지금 2월 28일이잖아요. 7월 달에 보잖아요. 그러면 7월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오프라인 강의는 복습용으로 와서 미리 공부를 쭉쭉 하시고 이미 녹화된 강의로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강의는 복습용으로 와서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아카데미 이제 이거 오늘 이렇게 딱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3월 4일부터 이제 수강생들이 또 이 자리를 메우겠죠. 뭐 등록하신 분들이나 anyway.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내가 수업을 조금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월 4일 날 또 오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업을 좀 맛백으로 한번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등록 안 하셔도 그냥 와서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들으셔도 전혀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7월 시험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미리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복습용으로 와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서 회사가 좀 일찍 끝나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원이라는 게요. 나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뺏겨가지고 내가 그냥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들을래 라는 생각을 하시죠? 다 물어봐. 안 들어. 그렇죠? 왜? 저 뭐 온라인은 저기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잖아. 전화 오면 전화 받잖아. 그렇죠? 여기에서는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잖아. 오프라인은.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좀 독하게 마음을 먹고 미국 변호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집이 좀 가까우시면 일찍 끝나서 여기 오셔서 1시간 정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지개 피시고 그 다음에 8시부터 정확하게 8시에 시작해서 10시경에 끝냅니다. 10시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조금 왜냐면 그거는 진도에 따라서. 그래서 2시간 빡세게 듣고 그 다음에 1시간 또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최소 30분이나 1시간은 공부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왜? 그날 수업 들었던 거는 그날 정리해야지 30분 정도로 정리를 딱 끝나요. 근데 만약에 내일 한다 그러면 2시간 걸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루틴으로 조금 열심히 강의를 들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원이라는 게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수업으로 듣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생활을 다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온라인으로 또 듣게 되면 텐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드시시다. 그리고 내가 주중에는 도저히 못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풀이 언제? 토요일 날 하잖아요. 토요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하거든요. 옛날에는 1시부터 3시까지였어요. 근데 왜 3시로 옮겼냐면 결혼식이 너무 있으시대. 그래서 오케이 결혼식 갔다가 오셔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토요일 날은 늦잠 좀 주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한 10시나 11시까지 늦잠 주무시고 최소한 문제풀이 하는 과목의 룰은 좀 보시고 문제풀이 오셔라 라는 의미로서 이제 3시를 미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풀이 강의는 반드시 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론 강의도 되게 중요하지만 문제풀이 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NCB에서 다 나오는 기출문제 또 제공하는 문제로 시뮬레이티드 문제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무조건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바블이나 카플라이나 다른 과목의 문제풀이는 기출문제가 아닌 게 많습니다. 특히 바블이 같은 경우는. 카플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따라서 기출문제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바블이하고 카플란하고 뭐 다른 거 열심히 풀었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놔두시죠, 문. 예, 문이 약간 고장났어. 그죠? 놔둬. 예. 그거 풀고 실제 시험을 보면 이거 유형이 많이 달라진다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제일 좋냐? NCB 출제 기간에 만들어준 기출문제. 우리 바데미 책이 제일 좋다. 그거는 확실하다. 그 다음에 내가 JD를 간다라고 하시면 변호사님 저 JD 가는데 또는 LLM 가는데 저 기말고사하고 기말고사 잘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일단은 JD나 LLM 가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룰을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냥 케이스 주고 읽어오라고 그러고 브리프 하라고 그러고 계속 소크라테스 메소드를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룰을 여기서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풀이를 하고 그래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하느냐.
문제풀이를 했으니까 객관식 일단은 대비된 거고, 두 번째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모든 에세이 문제가 시험 치고 나서 3달 만에 릴리스 되잖아요. 그 에세이 문제가 기말고사 문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에세이 문제를 받아가지고 쓰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에세이 문제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애널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야지만 네가 배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모델 앤서가 있습니다. 모델 앤서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구나 또는 JD 학생들이 어떻게 쓰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 앤서를 보고 막 실망하고 막 내가 어떻게 이렇게 써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네이티브잖아. 그리고 그 모델 앤서는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 뭐로 써? 타자로 뭐 500타, 1000타로 치는 애들이 다다다다다다 지말로 쓰니까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기말고사는 모르겠지만 특히 바이그잼은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는 라이팅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과목당 요 정도 한 100페이지 정도만 하시면 된다. MB 과목은. 그래서 요거랑 그다음 어떻게 돼요? 요거를 이 톨치를 그대로 해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글로 되기 때문에 92페이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영어로 보면 멘붕이 와요. 우리도 특히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이런 거는 우리나라 말로 법전이나 또는 책을 봐도 상당히 좀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글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이 이 영어본을 번역한 책이기 때문에 이걸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돼? 이 영어본을 보면 행간의 의미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변호사님 단권화 할 때는 어떤 걸로 단권화 해야 돼요? 기존 책은 단권화 해야 됩니다. 왜? 분량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책은 단권화 안 해도 돼. 92쪽이 단권화잖아. 된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만 하면 돼요. 뭐 영어로 단권화된 거를 계속 볼 것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한글본으로 볼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돼요. 저는 추천은 한글본이에요. 왜? 이게 우리는 이때까지 활자에 익숙해져 있잖아. 따라서 영어본은 한 2번 정도 읽어보고 때려치고 그다음 이걸 보면서 뭘로? 나머지는 다 문제풀이가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오답 노트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잔소리.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거는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법고시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나라 시험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미국 변호사 시험이든 세계 어느 정도 시험이든 다 똑같아. 시험은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제일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정리 하다가 어떻게 돼요? 밑 빠진 덕에 물 엄청 붓다가 어떻게 돼요? 다 빠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시험 보고 끝!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시험 보고 나서 일주일 만에 다 까먹어요. 그렇죠?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2월하고 7월 맨 마지막 주쯤 화수잖아. 화요일 날은 에세이하고 MPT 시험을 봐. 그렇죠? 그럼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뭐부터 공부하실 거예요? 그 수요일 날 보는 객관식 MB를 공부할 거예요? 화요일 날에는 에세이하고 MPT를 공부할 거야. 에세이하고 MPT를 공부할 거잖아요. 그죠? 말이 없구나, 또 말이 없어. 그죠? 막 이거 확 줘버리까? 그죠? 여하간. 그런데, 그렇죠? 그러면 에세이하고 그러면 언제 출발하냐면 토요일 날 일반적으로 출발해. 그래서 토요일 날 비행기를 타. 근데 DC에 또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에 다 오후에 떨어지는 비행기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떨어져. 그러면 10시간 뭐 가는 동안 앉아. 최대한 자지 마. 그렇죠? 뭐 영화를 보든 뭘 하든 자지 마. 그 다음에 딱 오후에 도착해. 그럼 호텔로 바로 가겠죠? 최대한 자지 마. 그렇죠? 그 다음에 시험장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한 6시나 7시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샤워하고 9시쯤 멜라토닉이나 수면제는 처방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약국에 멜라토닉이라고 있어요. 그 수면 유도제 2알 먹고 그때 딱 자고 일어나면 일요일날 시차 작업이 어느 정도 됩니다. 저도 요번에 LA하고 라스베가스 6일 출장 갔다 왔거든요. 6일? 근데 다시 6일 이렇게 안 가. 너무 짧아. 여기 너무 피곤해서 실핏이 터졌잖아. 여기.
왜냐면 LA 도착해서 LA에서 또 라스베가스 갔다가 거기서 일 보다가 다시 또 LA 왔다가 LA에서 또 어떻게 돼? 한국 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시차 적응 바로 되더라고요. 저도 오후에 떨어졌거든요. 거기에 한국 변호사, 우리 수강생 한국 변호사가 2명 있어. 걔는 이제 다 미국 변호사 됐는데 한 명은 안 돼. 아예 시험을 안 받고. 아예 자기는 뭐 안 볼래요. 그런데 지금 후회하고 있어. 지금 다시 공부하고 있어. anyway, 걔네들이 받고 그 LA에 그 레돈도 비치라고 있습니다. 레돈도 비치 혹시 알아? 레돈도 비치라고 있어. 한국 횟집이라고 있어요. 그 랍스터 엄청 맛있거든요. 거기에서 엄청 먹고 꽐라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강제적으로 자고 딱 아침에 일어나니까 시차 적용 끝.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 보니까 어떻게 돼? 꽐라 되면 안 돼. 멜라토닌 2알이나 3알 정도 먹으면 시차 적용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일요일 날부터 뭘 공부해? ME하고 MPT를 공부합니다. MPT는 이때까지 어떻게 돼? 단어 정리한 거, 그 다음에 문구 이런 거 쭉 보고 에세이는 어떻게 해? 룰 계속적으로 암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까지 암기한 거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보고 4시 반에 끝납니다. 그 4시 반에 끝나가지고 호텔 와서 씻고 밥 먹고 하면 6시 반이나 7시 돼요. 그럼 여러분 공부하면 첫 번째 공부할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6시 반이나 7시부터 공부해서 7과목을 다 40분에서 50분에 리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까지? 오답 노트까지. 이해되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자꾸만 어떻게 돼? 줄여 나가야 돼요. 따라서 이걸로 그냥 단거나 안 하고 이걸로 한글책으로 할 거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 이런 거 잘하잖아. 난 지금 못하지만, 그치? 우리 막 사법고시나 변식 공부하시다 막 이거 여기 막 써가지고, 그쵸? 촥촥촥촥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거. 그 다음에 저는 아예 제가 이걸 썼으니까 아예 이거를 워드 파일로 해서 이거를 워드 파일로 제가 이제 공부할 때는 워드 파일로 해가지고 그 워드로 맨 마지막에 볼 거는 다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워드로 하면 빨간색으로 칠해놨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해? 맨 마지막에 계속 봐도 헷갈리고 어떻게 잠깐 까먹어. 그것만 어떻게 돼? 빨간색으로 최종적으로 막 색깔이 있대요.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그것만 쫙쫙쫙쫙쫙 보실 수 있도록 해놓으셔야지. 만약에 에세이하고 MPT 화요일 날 시험을 보고 MB 시험을 보는데 7개 과목을 다 리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떨어져요. 왜? 리마인드가 안 돼요. 리마인드를 반드시 시켜요. 뭐까지? 오답 노트까지. 따라서 문제풀이의 오답 노트는 너무 잘 만들려고 하지 마. 시간이 너무 많이 들이잖아.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만 간략하게 해서 한 과목 다 오답 노트하고 이 단권화된 거를 40분에서 50분에 반드시 7과목을 다 리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정리가 되셔야 된다. 이거 하나 잔소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한번 마지막 보자. 요거 자격 요건. 이게 그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봐. 자, 미국 변호사 자격 요건 봐. 우리는 일반적으로는요, 캘리포니아 봐, 뉴욕, 일리노이, 디스트릭트 오브 컬럼비아, 메릴랜드 이거를 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된 거는 뭐냐? 워싱턴 스테이트. 워싱턴 스테이트에는 어떤 도시가 있죠? 그래, 시애틀, 그래. 시애틀은 잠 잘 와, 안 와? 안 오죠. 그렇죠? 그래서 시애틀에 본사가 있는 커피 회사가 그래, 스타벅스. 그렇죠? 우리 와이프가 시애틀하고 그다음에 세인트루이스에서 공부했었거든요. 시애틀 살기 괜찮대요. 근데 비가 엄청 온다 그러는데? 네. 근데 비가 막 흩날리면서 와. 근데 그 시애틀에는 비가 자주 오니까 시애틀의 대표적인 잠바가 뭐지? 시애틀의 대표적인 잠바 몰라? 알잖아. 그거 요즘 한때 유행했잖아. 중삐리 고삐리들한테. 시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아니까 걱정하지 마. 틀려도 돼. 노스페이스. 그치? 그게 이제 시애틀에서 한 건데 한국 사람들은 비 오면 어떻게 돼? 다 우산 쓰고 가는 사람 한국 사람이야. 그리고 거기 있는 백인이나 거기 있는 거주자들은 다 그냥 노스페이스 해가지고 이게 모자도 쓰고 모자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다녀요. 비 맞고. 그죠?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 나오는 거. 걔네 비 와도 우산 안 쓰잖아. 그냥 맞고 가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 시애틀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스테이트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메릴랜드는 아니에요. 메릴랜드는 한국 사람이 많이 보는 게 텍사스. 이렇게 많이 보는데 자, 아까 전에도 상담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느 주의 변호사가 더 좋아요? 또는 어느 주의 변호사 시험이 더 어려워요? 이건 없어요. 미국 사람의 관점에서는. 내가 어느 주에서 프랙티스를 할 것이냐, 내가 개업을 할 것이냐, 내가 어느 주에서 내가 변호사 활동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일리노이 주에서 변호사 하려면 일리노이 주 변호사 따는 거예요. 메릴랜드에 가면 메릴랜드 주 변호사. 왜 뉴욕하고 캘리포니아 주의 변호사가 많이 있겠어요? 왜? 일자리가 많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경중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간다. 미국 로스쿨은 JD하고 LLM 있는데 저는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돈이 없어서 내가 교육을 못 받는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는 JD 한번 가보겠다. 그럼 저는 뭘 물어보냐면 영어 좀 하세요? 아, 영어 못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JD를 가죠?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시는 분들은 제가 가시라고 합니다. 죽기 살기로 한다는데 거기다 대고 야, 너 못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똑같은 제가 74년생, 제가 74년생이다. 제가 74년생입니다. 제가 93학번이에요. 83학번 아니야. 그죠? 요즘 내가 낫또, 검은 거 낫또를 먹고 나서 지금 여기 머리가 나고 있어. 그래서 야, 낫또가 이 성분이 이 검은 블랙푸드 머리 납니다. 오케이. 혹시 탈모에 그래도 낫또를 반드시 먹어주세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 고혈압, 낫또 먹어야 돼. 제가 고지혈증이 경계선이었었는데 완전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하가 낫또 뭐 전도사는 아닌데. anyway, 뭐야? 자, JD는 그러나 74년생이었는데 그분이 삼성전자 다니셨어요. 근데 JD를 좋은 학교는 안 갔어. 근데 가가지고 지금 변호사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특허에 관련된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다녔으니까 업무 연관성이 있잖아. 삼성이 한 해에 얼마나 많이 특허를 많이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특허를 많이 또 어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특화된 분들은 나이가 있어도 가셔도 상관없다. 그리고 20대가 와서 비하기 과정 한다 그러면 저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JD를 먼저 가라. 근데 변호사님 전 돈이 없는데요. 그럼 LSAT를 잘 보면 전액장학금을 주는 데가 많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65점 이상 또는 170점 맞았어. 그렇죠. 그럼 탑 10 갈 수 있거든요. 170점 이상 맞는 경우는 뭐 학점이 좀 받쳐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보다 좀 낮추면 전액장학금 줍니다. 하버드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하버드 같은 경우는 원래 장학금은 연방 장학금이에요. 근데 하버드는 뭘 많이 받아? 기부금을 많이 받잖아. 하버드 자체의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하버드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장학금을 까냐? 퍼블릭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니네가 노력한 거를 시간마다 까. 내가 여기서 20만 불 장학금을 받았어. 펀딩을 받았어. 학교에서. 그러면 20만 불 갚아야 되는데 네가 평생 살면서 퍼블릭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네가 봉사했으면 그 시간마다 그 돈을 액수를 까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하버드 로스쿨 갔어. 하버드 로스쿨 나 가봤다. 도서관.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돼? 내 사진 찍었어. 원래 들어갈 수 없어. 뭐가 있어야 돼? 그 키가 있어야 돼. 학생증이. 근데 내가 인디아나 로스쿨 LLM 다닐 때 내가 학생증을 가져가가지고 야, 나도 인디아나 로스쿨 학생이야. 내가 잠깐만 구경할 수 없니? 그러니까 시큐리티 가져가. 너 진짜 잠깐만 가야 된다. 그래서 딱 들어가가지고 사진 몇 장 찍고 왔는데 와, 인디아나 로스쿨 제가 갔을 때 진짜 이야, 이런 데가 있구나. 와, 도서관 진짜 좋다 그랬는데 하버드 딱 갔다 와서 아씨, 인디아나 로스쿨은 진짜 코딱지만 한 거야. 하버드 로스쿨은 진짜 크고 천장도 진짜 높고 양쪽에 1차 대전에 참석한 졸업생 사진, 또 2차 대전에 참석한 졸업생을 기리는 박물관까지 같이 있습니다. 와, 이거 좋더라고. anyway. 그런데 하버드는 그 퍼블릭 인트레스트를 하버드의 목표가 뭐예요? 세계화야. 국제화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병역 의무를 한 것도 퍼블릭 인트레스트를 간주를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 KTK 아카데미에서 일했던 양정원 변호사라고 있거든요. 지금 법무법인 세종에 갔다가 그다음에 지금 뉴욕의 굴지의 로펌 맨하탄에서 지금 속무하고 있는데 지금 연락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공군장교를 한 2년인가 3년 일했거든요. 거의 다 깠다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미국은 돈 없어서 공부 못하지 않는다. 특히 외국인한테까지도 장학금을 준다. 그러면요, LLM은 장학금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LLM 있어, 없어? 있어.
LLM은. 특히 미네소타는 3만 불 이상 줘요. 토플만 보는데. 미네소타가 나쁜 학교가 아니에요. 미네소타가 돈이 많아.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UC 데이비스 같은 경우도 한 2만 5천 불 줘. UC 데이비스 같은 경우도. LLM도. 그리고, 나는 진짜 돈 땡장아파 없는데 그냥 전액장학금 주는 데 있습니까? 있어.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거 전액장학금 줍니다. 오케이? 이런 소스들을 내가 알고 있거든. 근데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또 좋은 거 뭐냐면 LLM을 하면 J2를 트랜스퍼 할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그래서 2학년으로 LLM 성적 좋으면 2학년으로 트랜스퍼해서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나옵니다. 미시간 유니버시티 아니에요. 미시간 유니버시티 좋은 학교야. 오케이.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한 82 정도 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도 괜히 그래서 내가 대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는 어줍지 않게 어학연수 가지 말고 LLM이나 JD나 돈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JD 못 갈 것 같으면 LLM이라고 갔다 오면 LLM 1년이면 석사 따잖아. 그 다음에 뭐예요? 미국 변호사 될 수 있는 자격증까지 얻으니까 LLM을 꼭 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CR도 안 먹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CR 먹히면 어떻게 돼요? KTK 아카데미. 여기 안 있어. 그렇죠. 4억을 줘야지. 제가 가끔 제 후배 중에 신받은 무당이 있어요. 12년 전에. 엄청 친해. 엄청 친해. 그래서 내가 혹시 막 꿈꾸면 내가 갑자기 전화해. 야, 얘 꿈 어떻게 생각하냐? 형님 차조준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날은 지하철 타고 옵니다. 아니 안 좋다는데 그렇죠. 맹신하는 건 아니야.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대로 듣고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또 승화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그 심상호 법사라고 무당이 있습니다. 걔가 엄청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여간 신을 받았는데 제가 가끔 걔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 야, 난 언제 돈 벌 거 아니야? 그러니까 53세 빌딩 산대. 만약에 제가 빌딩 사면 제가 그놈의 자식 전화번호 제가 공표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제 이름 대고 가세요. 공짜로 볼 수 있도록 내가 해놓을 테니까. 오케이? 저는 불교용 크리스찬입니다. 참고로. 다 믿는다는 얘기죠. 다 믿는다는 얘기야. 신은 존재해. 다 좋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LLM, JD 너무 그거 갖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DC바를 보고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또 넘어갈게요. 넥스트 젠 바 이그젠으로 넘어갈게요. 자, 봐. 우리가 98% 이상이 비학예 과정에 들어오시는 분은 다 비법학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법학사도 따고 그 다음에 ABA,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식 로스쿨에 로스쿨에서 26학점도 이수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법학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98%가 거의 비법학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일 빨리 따는 거는 첫 번째 독학사야. 독학사 그냥 이렇게 쓰자. 독학사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 근데 우리 같이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1단계나 2단계를 면제시켜줘. 그래서 3, 4단계만 하면 되는데 그 3, 4단계는 평점 60점 이상이 되면 법학사를 주는데 그 법학사에서는 50학점뿐이 인정을 안 해줘. 워싱턴 DC에서. 그러면 이 1년 동안 중간중간에 어떻게 돼? 사이버 대학교의 시간제는 학점은행제로 인정하는 과목 50학점 이외에 겹치지 않는 과목으로 시간제를 들으면 1년 만에 법학사 플러스 83학점 요건을 다 갖출 수 있습니다. 근데 좀 힘들어. 왜? 직장생활까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학점은행제로 따거나 또는 사이버 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해서 2년 만에 해서 83학점을 따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봐. 내가요 경영학과는 나왔는데 제가요 부전공으로 대학교 때 법학 과목을 들었습니다. 상관없어. 그것도 합쳐져. 이해되죠? 그리고 변호사님이 제가요 건축공학과를 나왔지만 대학원은 어떻게 돼?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아니면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또는 대학원 활동 법학 쪽으로 했어. 전문. 그러면 거기에서 석사에서도 활동. 또 박사를 했어. 박사도 돼. 그러니까 대학교 이외의 모든 법학 과목을 다 합쳐서 83학점에 넣는다. 근데 변호사님 제가요 LLM을 스페셜 LLM 나왔는데요. 스페셜 LLM이 나온 거. LLM에서 받은 학위
그러니까는 DC바에서 LLM에서 받은 학위가 있지만 DC바에서 요구하는 과목의 학위는 아니야. 예를 들어서 카피라이트. 이거는 DC바가 요구하는 과목 26학점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건 어디를 편입돼? 83학점. 법학사 83학점에 플러스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비법학사라고 하더라도 여하간 대학교부터 해가지고 박사까지 그 중간에 있는 모든 학위의 성적표를 영문 성적표를 해가지고 첨부해서 COA, Commit on Admission의 담당관에게 이메일로 첨부해서 보내시면 그쪽에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대학교 그 다음에 학점은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학사 몇을 일정 부분 하고 그 다음에 학점은행제를 하면 1년 안에 또 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좀 쉽지 않은 방법이다. 따라서 제가 레커멘드 하는 거는 내가 자격 요건을 빨리 따가지고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보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격 요건을 땀과 동시에 그 다음 시험부터 해가지고 빨리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변리사, anyway, 특히 변호사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하느냐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어느 정도 공부하냐? 일반적으로 제일 빨리 붙으신 분은 이직하는 그 3개월 시점에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기 나와서 9시간씩 공부하셨어요. 3개월 만에. 그래서 합격하신 분도 있다. 따라서 이 시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붙을 수 있는 시험이다. 사법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하면은 영어를 못하더라도 영어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이상으로 우리가 배운 적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LLM 가고 저는 뭐 당연히 LLM 갔다가 이게 붙었지만 영어 실력은 그 정도 실력이면 된다. 근데 내가 풀리 포커스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내가 아무것도 미국법을 모르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내가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어느 정도 되냐?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 1년 정도는 잡고 해야 된다. 만약에 지금부터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2월달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법학사를 지금 가지고 있어. 83학점. 내가 법학과를 졸업했어. 그러면 겨울학기 듣고 비학과적으로 여름학기 듣고 겨울학기 듣고 그러면 언제부터? 내년 2월부터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좀 빡죠. 왜냐하면 겨울학기 듣고 그날 또 바로 시험 공부를 물론 쭉 했지만 겨울학기 듣는데 또 이게 시험이라는 게 리듬이잖아요. 그 리듬이 끊겨버렸으니까. 그럼 저는 다음 7월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1년에서 비학위 과정에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이거나 변호사나 변리사인 경우는 1년에서 1년 반의 시간을 가지고 직장생활과 같이 하시면 기간이 딱 맞다. 더 뒤로 미루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학 재학 중에 미국 변호사 되기. 저는요 이거를 어디다 이 비학위 과정하고 이 미국 변호사 되는 거를 어느 분들한테 좀 이렇게 어필하고 싶냐면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은요 요즘 직장 가려고 그다음에 취업하려고 고시 아니면 취업 아니야? 안 그러면 뭐 자기가 사업하든가 일반적으로 취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스펙 쌓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이 미국 변호사만큼의 좋은 스펙은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 입장인가? 그렇죠. 당연히 내 입장이에요. 왜냐면 봐. 1학년 때 내가 딱 들어가자마자 내가 만약에 미국 변호사가 되고 싶어. 그럼 1학년 때 우리가 학위를 목적으로 이중으로 등록돼서는 이거 안 됩니다. 학위를 목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중앙대를 다니고 있는데 또 방통대로 법학과를 편입을 했어. 이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학점은 딸 수 있어. 그냥 학점만 딸 수 있어. 따라서 1학년 때 다니면서 33학점을 따놓는 거야. 플러스 2학년 때 뭐 해? 2학년 때 독학사로 해가지고 1학년을 마치면 1단계를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 4단계의 독학사를 이때 시험 받았다. 그러면 독학사로 따면 몇 학점까지 인정됐다고 그랬어요? 50학점까지 인정되잖아. 그럼 학위하고 플러스 어떻게 돼? 33학점에서 50학점에서 83학점 요건을 다 갖추잖아. 그렇죠? 그 대신 이 2년 기간에 비학위 과정을 따놓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시험을 볼 수 있어? 3학년 7월 달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점 2.7만 넘으면 어떻게 돼? 4학점만 더 이수하면 LLM 학위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4년 안에 독학사로 법학사로 딸 수 있고 따고 워싱턴 DC 봐도 변호사도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석사까지 딸 수 있는 과정이 이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BYU 과정. 그래서 이거를 대학생들한테 어필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대학생들이 아 미국 변호사 시험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막 받아들여서 아카데미에 어떻게 돼? 아 이런 생각 상무한테 물어봐야지. 야 이게 맞냐? 야, 씨 한번 진짜 좀 신기한 게 그 100kg가 넘는 애가 작두를 타요. 그 사진을 내가 봤다니까. 우와 신이 있는 것 같아. 그게 뭐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가 저는 참고로 뭐다? 불교용 크리스찬입니다. 갈게. 그러면 봐. 내가 미국 변호사 땄어. 그쵸?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석사까지 땄어. 그럼 졸업하자마자 어디가? 한국 로스쿨로 가든. 그쵸? 아니면 석사까지 있으니까 바로 어떻게 돼? 박사도 갈 수 있고. 그럼 어떻게 돼? 미국 로스쿨 JD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JD에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어? 그치? 야, 얘는 미국 변호사까지 따는 거 왜 JD를 해? 그러니까 LSAT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충분히 좋은데 합격할 수 있고 한국 로스쿨 가시는 제 수강생도 있었거든요. 리트 점수가 똑같았어. 근데 똑같은 학교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 갔냐면 미네소타에 갔어. LLM 갔다가 미국 변호사 따고 또 리트를 봤는데 똑같은 점수가 났어. 그런데 성대하고 이대를 붙었어요. 그래서 이대를 갔다가 한국 변호사가 됐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따라서 그럼 또 취직을 해. 취직을 하면 누굴 뽑겠어요? 똑같은 조건이면. 그렇죠? 이쯤을 보니까 여하간 미국 변호사를 대학교 4년 안에 딸 수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셨잖아요. 저 아직 대학생인데요. 그렇죠? 대학생이죠. 사이버대학교 방통대. 그럼 대학생이잖아. 그렇죠? 네, 그거 말고 그래서 혹시 조카나 그렇죠? 자녀분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넥스트젠 바이그젠.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몇 시야? 몇 시에요? 아유, 또, 너무 말이 많았어. 자, 뭐 하나 받았죠? 뭐 번호표 받았어? 그래? 번호표 받았지? 그렇죠. 우리 또 빨리, 추첨을 해서 10분한테, 10분이라 그랬냐? 10분한테 제가, 10분은 어떻게 하냐면, 한글책이 이제 4월달까지 다 나오거든요. 나오면, 우리 당첨되는 사람들은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책을. 자, 넥스트젠 바이그잼 요거 살짝만 볼게요. 봐. 넥스트젠 바이그잼이 시험 구성과 도입 일정이야. 이거는 2026년 7월부터 시작을 해요. 2026년 7월은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만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간단하게 소개시켜주고 왜? 이게 되게 궁금하시다고 자꾸만 상담을 해 오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학력고사는 뭐 위주야? 그렇지, 암기 위주라고 했어. 근데 수능은 암기 안 해? 수능도 암기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쉽게 얘기해서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는 거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입 목적은 암기 위주의 시험에서 실제 변호사 기술을 평가하는 시험. 그래서 바이그잼을 개정하라고 한다. 즉, 특정 상황에 문제가 된 이슈가 무엇인지, 어떤 룰을 알아야 결론을 찾을 수 있는지 등 과제 해결에 필요한 논리적 사고를 평가하는 거다. 이거 실무를 하거나 또는 리걸 마인드가 좀 있으신 법대를 우리가 그래도 뭐 편입을 해서 하든 아니면 4년제를 나오든 특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다. 특히 법무팀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그렇죠? 유리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거는 정확한 룰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네가 변호사고 이러이러한 클라이언트를 네가 지금 대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너 어떻게 할 거야?를 묻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법무팀이나 또는 일상적인 어떤 특히 변호사 생활을 하셨거나 변리사 생활을 하셨거나 또는 내가 법을 좀 배웠거나 또는 상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러면 이렇게 하겠지라는 것을 찍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렵지 않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도입식이 자 2026년 7월부터 하는데 각 주리스딕션마다 채택을 해야 돼 이거를. 내가 몇 년도부터 하겠다라는 거는. 그렇죠? 아직 DC나 뉴욕이나 일리노이 바는 아직 언제 채택할지는 아직
얘기가 없고, 그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일 늦게 채택하는 주는 2028년 7월부터 채택한 주가 제일 늦게 채택한 주입니다. 봐. 그래서 UB 시스템 2027년 7월까지 출제된다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2028년 2월까지도 출제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거는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고 공표한 게 때문에 유동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시험 구성 봐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이틀이죠. 그리고 3시간 몇 시간이야? 12시간이야. 근데 봐봐. 시험을 한 세션에 3시간 총 3세션을 이틀에 걸친대. 그럼 뭐야? 9시간이잖아. 시험이 어떻게 시간이 더 단축됐어. 본인은 넥스트 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봐. 멀티플 초이스가 약 40문제야. 우리 몇 문제야? 지금 현행은? 그쵸? 그렇지. 200문제지. 그렇죠. 근데 40문제야. 이게 50%를 차지하는 거야. 문제의 길이는 좀 길어질 수 있어도 40문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인테그레이티드 퀘스천이 또 두 묶음이야.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퍼포먼스 테스트는 우리가 얘기했던 MPT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 않다. 시험 과목은 봐. 더 줄었다고 그랬죠?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이 에이전트 인 파트너십 플러스 코퍼레이션이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다 MBA 과목이야. 지금 현재.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패밀리로가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JD 3년 동안 패밀리로만 배워? 윌전 트러스트는 안 배워? 배우지. 시큐리티 트랜잭션 안 배워? 배우지. 그죠? 그 다음에 트러스트도 배우죠. 이거를 지금 현행 가지고 있는 현행 시험의 과목을 다 배우셔야 돼요. 왜냐? 어디에서 이걸 안 배우면 문제가 생기냐면 퍼포먼스 테스트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퍼포먼스 테스트는 윌 트러스트나 anyway 뭐 행정법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따라서 과목도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이 여하간 3년 나온 JD들은 그런 과목들을 기본 과목들을 배우니까 우리도 알아는 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멀티플 객관식은 어때요? 전체 시간의 50% 가능입니다. 전체 시험 시간이 50%니까 총 9시간이지. 4시간 반은 어떻게 돼? 시험 본다라는 얘기야. 몇 문제? 40문제. 그러니까 문제의 길이가 좀 길어지겠죠. 이해되시죠? 한 문제 출제한 애는 단독 객관식이 있고 일부 위에 봐. 일부 신형 객관식 문제죠. 일부 신형 객관식은 뭐야? 육지선다에서 2개 고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점은 주잖아. 그렇지? 그다음 인테그레이티드 퀘스천 통합형인데 이게 33%가량이래. 그래서 팩트 패턴이 5문제에서 7문제 정도 된다. 이거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우리한테 유리해. 훨씬 더. 왜? 퀘스천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바닥 정도가 돼. 근데 거기에서 5문제에서 7문제야. 우리 한 문제당 일반적으로 우리 MBA 과목은 한 문제당 몇 분에 푼다고 그랬어? 1분 38초나 40초에 푼다고 그랬지? 곱하기 7해봐. 시간은 넉넉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long writing task는 이건 MPT야. 우리가 얘기했던 16쪽짜리. 그래서 객관식 및 단문 서술형도 있고 MPT와 유사한 방식으로 장문 과제형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안에서도 객관식 및 단문 서술형. 그 다음에 MPT와 유사 장문 과제가 있으니까 장문 과제가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낫다. 왜? 객관식까지 있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한테 절대 불리한 시험은 아니다. 그런 거, 이 퀘스천을, 이거를 저희가 한글로 해석한 거니까 영어 궁금하신 분 이거 읽으세요. 넘어간다. 샘플 케이스 하나 볼게요. 샘플 케이스. 이거야. 신형 객관식이 이거야. 이거 뭐야? 6개 나왔지? 2개를 고르시옵니다. 변호사 있습니다, 여기. 네. 나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뒤에 넘기세요. 네, 뒤에 두 개 넘겨보세요. 네, 3쪽입니다. 네, 3쪽. 그쵸, 있죠? 예. 그쵸, 있죠. 이거요, 이거. 그쵸. 이게 뭐냐면, 이거 크리미널 프로시저입니다. 나온 게. 크리미널 프로시저에서 우리 위법 증거 배제의 법칙이라는 거 알죠? 그죠? 위법한 증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어디에 사용할 수 없어? 맞다. 변호사 되실 분들이잖아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없어?
다 아는데 지금 얘기 안 하는 거지. 그치?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하나 더. 자, 여기 변호사님도 있고 변리사님도 계시니까. 자, 그러면 나의 헌법적인 그 권리를 침해해서 얻은 증거는 나와의 공범의 증거로 나의 헌법적인 권리를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를 침해해서 얻은 위법적인 증거는 나와 같이 강도짓을 한 공범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어 없어? 말을 내가 잘못했나? 이해가 안 가나? 그러니까 나하고 내 친구하고 강도짓을 했어. 근데 경찰이 나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 그쵸? 그 위법한 나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해서 얻은 위법한 증거를 나의 친구의 재판에서는 사용할 수 있어 없어? 몰라. 몰라. 숙제. 있어. 이게 인적 상대적 개념인 거야. 위법 증거와 배제 위법칙은. 이해되시죠? 나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해서 얻은 위법한 증거는 누구한테 사용할 수 없어. 나한테만 사용할 수 없는 거지 남한테는 사용할 수 있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위법 증거의 배제. 이게 지금 그러한 개념인 거예요. 이게 크리미널 프로시저에. 그러면 봐.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낼게. 9시죠. 9시? 9시 안 됐지? 안 됐어. 그냥 우리 한 문제는 보고 가자. 신형 문제니까. 자, 신형 문제야. 야, 너는 지금 네가 지금 클라이언트를, 이거 봐요. 너는 크리미널 디펜스 로이어래. 클라이언트를 지금 대리하고 있대. 그쵸? 펜타닐 퍼제션으로 기소된. 펜타닐이 뭐야? 그렇지, 마약. 미국 청소년들이 사망률이 자살보다 뭐에 중독된 사망률 1위야? 펜타닐 중독된 게 1위입니다. 그래서 뉴욕의 한 블락에 있는 마을 자체가 아예 펜타닐 중독자들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펜타닐 이렇게 유튜브에 치면 거리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치? 그거 봤죠? 그쵸? 왜 그런지 알아요? 펜타닐은요, 근육을 마비시켜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펜타닐은 냄새만 맡아도 바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독한 거야. 이 펜타닐은 누구한테 원래 쓰이는 거예요? 이런 거 싫어하나? 나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은데. 누구한테 원래 쓰는 약이야? 죽음에 임박한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손쉽게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미국 청소년들, 그게 어디서 많이 들어와? 이거 몰라? 미국에서 그 펜타닐이 중국에서 많이 들어와. 그래서 이게 중국하고 미국하고 엄청나게 어떻게 돼? 이슈화가 된 거예요. 지금도 펜타닐이 그래. 근데 그 펜타닐을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왜? 처방전만 있으면 구하기 쉬우니까. 이게 되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펜타닐 소지죄를 지금 기소가 되는데 폴리스는 펜타닐을 어디에서 찾았어? 어디에서? 막 그 집에서 무슨 시끄러운 소음이 난다라고 이게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엉클의 하우스에 게스트하우스의 침실에서 펜타닐을 발견한 거야. 그리고 하우스에 들어가기 전에 오피서가 도어를 딱딱딱 한 거야. 딱딱. 똑똑똑 했어. 원래 그러한 펜타닐을 찾으러 들어갈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그렇지. 영장이 필요해. 그런데 영장이 필요 없이 갈 때가 있어. 영장 없이 갈 때가 있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영장 없이 갈 때가 있어. 그럼 영장 없이 내가 노크를 했어. 거기에 의심이 돼가지고. 그러면 저가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노크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해야 돼? 제가 경찰이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소음이 난다 그래서 제가 다 혹시 들어가서 좀 조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를 받으면 영장이 필요 없어. 이해되시죠? 여기서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세요. 요것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보자. 이거 한 문제 좀 알자. 그래서 엉클은 대답해서 왜? 지집이니까. 지집이니까. 오피서가 야, 내가 너 집에 안에 들어갈 수 있니? 그러니까 엉클이 동의를 했어. 얘는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놈입니까? 컨센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서러티하고 스콥.
그러니까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스코프는 그냥 동의한 스코프만 해야 돼.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들어갔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돼? 클라이언트는 여기에 살고 있지 않아. 그렇죠? 서치할 당시에. 하지만 클라이언트는 서치하기 전 이틀 동안 여기에서 이 방에서 묵은 거예요. 그래서 엉클이 오프소에게 뭐라고 하냐면 클라이언트는 이 방에서 잔 라스트 퍼슨이다. 마지막 사람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 그러고 나서 클라이언트가 당연히 거기에서 펜타닐이 발견됐다면 이거는 누구 거라는 심증이 있어. 클라이언트 거라는 심증이 있죠. 그 심증이 probable caus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왜? 상황상 그런 게 있어요. reasonable and suspicion은 그냥 제가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50-50 정도야. probable cause라는 거는 클라이언트라는 그 사람이 펜타닐을 소지할 가능성이 70-80%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probable cause야. 그러면 헌치 몰라? H-U-N-C-H. 헌치는 뭐야? 직감이야, 직감. 그렇죠? 내가 저 걷는 거 보니까, 제가 사기꾼 같은데, 뭐 이러고. 걷는 것만 봐도 알아, 임마. 너, 그 헌치를 제일 잘 연기한 남자 배우는? 내 눈을 봐. 그거 있잖아. 뭐야? 무슨 영화죠? 야, 내 눈 봐봐. 박해일 나오고, 있잖아. 내 눈 봐. 화성살인사건 한 거. 그래. 살인의 추억. 그쵸? 살인수의 마지막에 기찻길 뚝방에서 그 DNA 조사했는데 그 DNA가 박해일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불일시 된다고 왔더니 뚜껑 열려가지고 박해일 갔는데 막 두들 팬 다음에 저 기차 그 터널 안에 내 눈 봐. 딱 그런데 얘가 안 흔드는 거야, 눈빛이.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얘가 범인이긴 한데 눈빛이 안 흔들리니까 가라, 씨. 그리고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게 헌치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헌치가 제일 밑단계고 중간 단계가 reasonable suspicion, 그 다음에 probable cause가 arrest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상 얘가 범인인 것 같다 한 70-80%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봐. 너는 지금 내가 펜타닐 소지죄로 기소된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인 거야. 변호사 입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motion to suppression을 anyway 신청했대. 펜타닐에. 그러면 motion to suppression이 뭐야? 이게 이 펜타닐의 증거를 배제해 주십시오라는 신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겠지. 펜타닐 소지죄로 지금 기소가 됐는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언클의 말만 믿고 이틀이나 내가 잔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라고 해도 그 나중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잘 수도 있었던 거고 언클이 계속 집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걸 수도 있는데 왜 내가 엉클의 말만 믿고 그 방에 서치하기 전에 수색하기 전에 마지막 퍼슨이 날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펜타닐 소지죄를 기소하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이 펜타닐의 증거를 배제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하는 게 motion to suppression이야. 이런 리걸 워드들을 아는 게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빨리 미국 변호사 준비하시네. 빨리 한 3개월 정도는 7법 그냥 다 들어버려. 한 과목당 12시간에서 많으면, 짧은 12시간에서 많으면 8시간뿐이 없잖아요. 그럼 빨리 들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는 거예요. 왜? 리걸 워드에 빨리. 그 7법만 딱 알면 나머지는 너무 쉬우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자. 자, 다음 중, 만약에 motion to suppression이 증거배제 신청이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장 중요한 리걸 토픽을 2개 고르셔야. 이해되시죠? 첫 번째. 자, 이 B번 exigent circumstance는 이게 응급 상황이야? 위급한 상황이야? 일단은 B번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consent search. 이거는 가능할까? 그렇지. 왜? 디펜스를 하는 거야. 첫 번째. consent는 우리가 워런티 없이 서치할 수 있는 6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search incident to lawful arrest. lawful arrest 하는 도중에 서치하는 건 상관없어. 어레스트 한 다음에 뭐해? 뒤 돌아 해가지고 팻다운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무기 없는지 서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automobile exception, plain view, consent. 그 다음에 stop and frisk, 그 다음에 hot pursuit and evanescent evidence라고 해서 응급 상황이거나
그 다음에 뭐야? 이베네스트 에비던스라는 건 뭐냐면 증거가 빨리 없어질 수 있는 거. 그거는 어떻게 돼? 영장 발급하자마자 없어질 수 있잖아요. 영장 발급하기 전에. 그죠? 막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그치? 그런 거는 빨리 날아갈 수 있는 거니까. anyway. 그런 게 워런티 없어도 되는데 지금 언클이 첫 번째. 언클이 컨센트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첫 번째 그거. 오서리티가 있냐. 그 다음에 언클이 들어와라고 동의했던 것이 과연 클라이언트가 묵었던 게스트 베드룸까지 서치하느라고 동의한 스코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돼? 다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응급 상황은 아니지 지금. 그렇죠? 응급 상황은 아니지. 그 다음에 하퍼시트는 건 뭐야? 자동차 막 도망가가지고 막 경찰이 막 자동 추격전 벌이는 거를 하퍼시트라. 이런 상황이야? 아니죠. 땡. 프로버블 코즈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거는 다툴 여력이 없어. 왜? 팩트 패턴에서 프로버블 코즈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니까. 프로버블 코즈가 있으면 리저너블 서스피션은 바로 밑단계니까 당연히 있다 없다. 없다 하면 진짜 충격받아. 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스탠딩은 뭐야? 스탠딩. 과연 이 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있느냐라는 얘기야. 그래서 답은 뭐야? A? 답 다 얘기해줬잖아. 두 개 골라요. A, F. 여러분, 네. 당사자 적격. 이 당사자 적격은 어디에 나오냐면 헌법에 나옵니다. 헌법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라는 건 뭐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피해가 있어야 되지. 즉각적인 피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그 위반된 행위와 나의 피해와의 인과관계, 코제이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redressability가 있어야 돼. 그럼 뭐야?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문제예요. 따라서 지금 미국 법을 처음 배우셨기 때문에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짧게 해서 7법에 있는 크리미널 프로시저를 알면 충분히 고를 수 있는 이거는 솔직히 MB 문제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왜? 정확하게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따라서 넥스트젠 바 이그제미네이션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쫄지 말아라. 인테리게이션 셋이 이겁니다. 요 정도 나와. 그럼 결과적으로 한 페이지야. 한 페이지인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뒤에 보세요. 문제가 7문제나 나옵니다. 7문제나. 팩트 패턴이 하나 나오고 7문제 나오면 예를 들어서 거의 10분이잖아. 10분 내에 7문제를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그 넥스트 바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요번에 이틀 동안은 뭐만 했냐? 미국 변호사 아카데미 소개, 그 다음에 교재 소개, 그 다음에 미국 변호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넥스트 바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넥스트 잼 바 이기잼이 절대 우리한테 불리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가셨으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에 뭐 해야 되지? 뭐 번호표 받으셨죠? 그렇죠? 안 받았어?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어? 자, 수강생은 안 드렸었는데 수강생 아니시죠? 오케이. 잠깐만요. 자, 없는 번호 제가 그러면 내가 딱 뽑았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번호표 있죠? 자, 없어? 수강생 아니시죠? 제가 없는 번호 2번째로 내드릴게요. 자, 38번. 38번. 없으세요? 자, 38번. 아이, 또 받으면 좋아. 제발,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4월 달에 받고, 4월 달에 받자마자 당근마켓에 내놓으면 안 돼? 5월 달에 내놔줘. 나도 자존심이 있다. 27번. 여기 번호표 가져가지고, 저기 우리 이미사님한테 하면 제가 4월 달에 배달해 드릴게요. 38번, 27번. 번호표 다 안 드렸어? 16번까지만 드렸어요. 오늘 아, 그랬어? 오케이. 27번. 자, 27번. 이거 받으면 재밌어. 자, 그 다음에 16번까지만. 8번. 오케이. 네, 8번. 네, 8번 적어주세요. 자, 16번까지만 다 빼고. 자. 17번. 16번. 17번 불렀는데 16번.
16번 안 나왔지만 17번을 내가 불러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번호인 16번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이씨. 내 마음이지. 지금 몇 분이죠? 9번. 오케이. 가져가세요. 박수. 자, 박수 또 쳐주면 재밌어. 기분 나잖아요. 자, 에이씨, 왜 다 위에 있어. 자, 10번. 그렇죠. 오. 올해 운이 좀 좋으신데요? 지금 몇 명 했죠? 이미사님? 38번. 자, 번호 불려. 38번, 27번, 그 다음에 뭐, 16번, 그 다음에 10번, 그 다음에 뭐야? 9번. 5분? 8번. 그 다음에 럭키 세븐. 없어? 그럼 6번. 오케이, 6번. 자, 그럼 몇 분이죠? 7분이죠? 7분. 그러면 1번. 그렇죠. 1번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분 더. 자, 내 마음이야. 3번. 내 좋아하는 숫자. 오케이. 5번. 오케이. 됐습니다. 박수. 자, 수고하셨고요. 이틀 공개 강의는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걸로 끝났습니다. 3월 4일부터는 직접적으로 토르치 전체 리뷰부터 나가니까 나는 좀 수업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언제든지 오세요. 저한테 연락하시면 그냥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담하실 분들은 저한테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상담하시면 되고, 이틀 동안 공개 강의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미국 변호사에 대해서 또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